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 화두인데 한문도 교수님 모시고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바뀐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출연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 현업에서 한 15년 정도 있었다가요. 한 23년 전부터는 이제 강의 쪽으로 왔다가 예.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방송에 좀 자주 나오게 됐죠. 그리고 네. 뭐 부동산 쪽에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고 지금은 이제 방송에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 가격 안정에 대해서 미래를 볼 때 저라도 소리를 내야겠다 싶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네. 일명 뭐 주택 하락론자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상화론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시간 없으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굉장히 세게 발표를 네. 했는데 네. 간단하게 요약하면 핵심이 어떤 걸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갭 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책입니다. 네네. 뭐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일단은 6억 이하 뭐 담보대출 제한으로 딱 묶어놨잖아요. 네. 이 부분이 이제 과도한 가계부채 이거에 대한 게 이제 이미 보도에도 나왔지만 가계부채 심각하니까 네. 이 부분이 피크고요. 그 다음에 전세 조건부 대출 있지 않습니까? 이걸 네. 이제 막았죠. 소유권 이전 전에 네. 전세 맞춰가지고 집 사는 뭐 이런 형태 네. 이거를 좀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이 갭투자를 원천 차단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또 준 게 뭐냐면 다주택자분들이랄까요? 2주택자나 1주택자 네. 이분들이 주택을 하나 더 사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대출을 다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렸고 단 하나 1주택자가 예. 갈아타기라고 하죠. 네네. 갈아타는 형태를 취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 의무 기한을 줘가지고 네. 6개월 안에 예. 전입 의무를 뒀습니다. 전입하면서 처분을 해야 된다. 조건 의무가 있어서 일단 가수요나 갭투자들을 좀 차단하는 데 주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추가적인 게 이제 가계부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긴축을 하려는 모습이고 마지막으로 전세대출에 대해서 이제 보증 한도를 좀 80% 네. 줄이는 거로 이제 시장을 하다 보니까 전세 시세에 대해서 하방 압력이 분명히 되거든요. 네. 보증 한도가 줄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이 요즘 다주택자분들은 좀 괴로우실 거예요. 그냥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전세 대출에서 기인했다는 것도 정부가 인지를 확실히 했고 그리고 나머지 갭 투자의 어떤 문제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고 국가적으로 볼 때는 가계부채에 대한 심각성 이런 것들을 아울러 가지고 대책을 던졌는데 나름 뭐 좀 핵폭탄급이라고 순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네, 워낙 네.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예, 예. 사실은 빈 구석도 좀 있거든요. 예. 그렇게 총평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는데 여기 화면에 네. 보이시면 모르지만 네. 여기 읽어보면 이제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도 현금 부자만의 리그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제일 걱정되는 거는 그럼 실제 이게 집값을 잡는 건 좋은데 네. 왜 이제 현금이 없는 서민이 좀 피해를 보지 않겠나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뭐 레거시 미디어들의 전형적인 프레임이죠. 네. 예를 들면 전세 보증한도 줄이고 이런 규제가 나오면 전세 DSR제 이런 얘기 나오면 뭐 전세마저 못 얻는다, 서민들 월세 난민으로 내쫓나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 말씀을 이렇게 전세 가격이 7억인데 예. 대출 규제를 하면 6억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6억으로 내려가면 전세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예, 그럼 그렇죠. 우리가 월세는 네. 전월세 전환율이라 그래서 3억이면 뭐 이거에 대해서 뭐 3%에서 뭐 90만 원, 2억이면 뭐 60만 원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월세가. 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전세 대출을 막았을 때 돈이 없는 사람은 월세로 갈 것 같지만 네. 월세를 사는 동안에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월세가 내려가는 효과가 벌어지겠죠. 근데 이제 보통 레거시 미디어나 친시장 이런 언론들은 꼭 프레임을 한쪽의 단면만을 보이거든요. 예. 분양시장도 현금 부자만 리그가 된다. 네. 지금 6억 대출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현금만 있어요? 6억 대출이 되는데. 그리고 네. 아시겠지만 서울이 지금 폭등을 한 바람에 서울 주택가격이 마치 10억, 15억이 다인 것처럼 포도되고 있잖아요. 그렇지 네. 않습니다. 예. 노원구에 가면은 지금도 그 입지 좋은 곳에 물론 출퇴근지가 강남 쪽에 많다 보니까 네. 거리는 좀 있지만 전철 타면 되거든요. 네. 거기에 뭐 교육
교육 환경 기반시설 다 돼 있거든요. 예. 그 21평 아파트 가격이 제가 지금 요새 본 건 한 3억에서 3억 5천, 비싸면 4억 정도예요. 네. 그러면 전세대출 6억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분양시장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권 전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6억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마치 20억짜리 아파트만 대상으로 두고, 네. 그러니까 단편적인 면을 가지고 일반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객관성이 좀 없고 한쪽으로 네. 치우쳐서 캐치프레이즈가 뜨다 보면은 사람들이 호도가 되잖아요. 이거 이 사람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10번 하면 착한 사람인데 정말 뭐 나쁜 게 있나 이렇게 오해하는 것처럼 예. 이쪽으로 프레임을 몰아가는 게 이제 이 레거시 미디어, 심하게 얘기하면 기레기님들의 특징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현혹되지 마셔라. 예. 그동안 10몇 년 동안 당하시지 않았어요? 그쵸. 이제는 학습 효과도 있고 네네. 다 거짓말이잖아요. 엄밀히 예. 보면. 그래서 조심하시고 이거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예. 정부 추가 대책이 나오면 또 마음이 좀 가라앉으실 겁니다. 네. 예. 여쭤보기 잘한 것 같고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지난 정부에서도 의욕적으로 사실은 뭘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차이점이 네. 전 정부와 규제가 어떤 점이 좀 차별화가 된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이 표현을 좀 드려야겠는데 6월 10일로 기억을 해요. 네. 이번에 나온 대책이 사실은 정권 잡은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뭐 공급 대책 위주로 나올 거라고 다들 예측을 했다가 네. 전혀 대출 규제가 좀 이렇게 강도 있게 좀 세심하게 나올 줄은 몰랐죠. 네. 근데 이미 다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20일밖에 안 됐는데 이걸 다 파악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실무진이 움직였는데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6월 3일 날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6월 10일 날, 네. 10일 날 기재부 차관을 네. 임명합니다. 기재부 차관이 6월 10일 날 임명이 됐는데 그분 이형이라는 분인데 현직의 통계청장에 계시다가 지금 차관으로 임명이 됐어요. 네네. 그럼 통계 나름대로 또 해박할 거고, 중요한 건 이분이 기재부 출신이에요. 애초부터 뭐 네. 차관보까지 지냈고 예. 차관으로 됐는데, 임명이 10일 날 됐는데 12일 날 그 부동산 TF 점검회의가 금융위원회에서 매달 열리거든요. 네. 근데 바로 이제 이틀 뒤에 그걸 개최를 합니다. 네. 개최를 하는데 특이점이 이제 자료를 보시면 4명만 참가를 했어요. 참석자가. 예. 보통 TF회의 때는 좀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는데 4명만 참석을 해가지고 기재부 차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위원회 부원장, 금감원 부원장 이렇게 4분이 왔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뭐 어떤 얘기가 나왔을 텐데, 그때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언론에서 조명이 안 됐습니다. 워낙 바쁘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재 시장 상황 파악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워딩을 넣어놨어요. 뭐라고 넣어놨냐면 보시는 것처럼 총력을 기울여서 이 가수요나 시장 교란 행위부터 다 차단하고 네.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대안을 총망라하여, 총자가 붙어요. 총망라하여 검토 후에 총력을 기울여 대책을 진행하기로 한다는데 모든 부처가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27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책들이 나오는 어떤 배경을 보면은 이재명 정부에서 바로 임명을 했고 이 양반이 주도를 해서 지금 갔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시나리오의 어떤 팁들은 금융위원회가 제공을 했겠죠? 보고하면서. 네. 그렇다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금융위원회는 이미 집값이 내려갈 때 올리는 대출 정책이라든지 올라갈 때 막는 정책의 디테일들이 이미 다 나열이 업무 매뉴얼로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그러면은 정권에 따라서 맞춰서 또 했겠죠. 네. 요번에 이제 보고를 다 받고 그 중에서 취사 선택해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것을 고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걸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겠죠.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출 제한하고 뭐 총론적으로 맞으면 진행하시오. 이게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볼 때.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책의 어떤 추진 방향이 약간 우왕좌왕하는 개념이 아니라 원인을 진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책들을 나열하고 문제점 체크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스타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번 정책이 그냥 뭐 급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이미 취사 선택을 해서 효과적인 것을 골랐고, 결정적으로 이번 6월 27일 날 여러분들이 대책 발표된 것만 보시는데요. 보신 것처럼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네. 만약에 시장이 좀 진정될 기미가 없다면 전세 DSR 그리고 이 대출하면은 가계대출 위험자산 가중치를 갖다가 네. 가계대출에 대해서 더 올리는 거를 갖다 검토한다. 이 얘기는 사실 다 아시겠지만 대출을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대책들에 대해서도 이미 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쪽 부분에 일관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공급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아마 나오는 거 보고 또 제가 한번 좀 총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번에 좀 뒤에 좀 눈에 들어온 문구가요. 네. 전 금융권 동시 시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동시 시행. 그게 네. 무서운 문구 아닌가요? 우리 더 아실 거예요. 네. 그 갭투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커뮤니티나 카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네. 우회 회로를 다 찾아내거든요. 대출을 막은 것 같다고 언론에서 다 보도가 나오지만 모은행은 예외가 돼가지고 다 글로 가서 또 해요. 예. 이거를 이번 정부에서 던졌거든요. 거기에 좀 의미가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그렇다면 정부 의제가 좀 확보하다라는 말씀 주신 일관성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시 시행은 제가 볼 때 처음인 것 같거든요, 역사상. 그러면 이것도 좀 의미 있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네. 그럼 다음 질문이 네네. 지금 부동산이 20대가 네. 내 집을 이제 온건이 월급 생활에서는 이제는 포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네. 정도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우리 자녀가 이 내 집 마련을 어떤 경제 독립의 탈출구로 계속 삼아야 되는지 네. 아니면은 정말 10억 뭐 이런 집값이 어려우니까 대안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주식 투자라든지 코인 투자라든지 이렇게 소자본으로 금융 쪽에 투자하는 거가 나은지 교수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